미국의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 토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도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은 오히려 코로나19가 좀 정돈되고 있다, 정리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RFA 서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서재덕 기자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한국의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한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4일 공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9,037명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경우 지난달 29일 909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15일부터는 두 자릿수와 세 자릿수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 정부 요즘 대응이 어떻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선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차량에 탄 채 진행하는 검사 등 선별 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확진자 수와 감염 경로, 이동 동선을 공개함에 따라 추가 감염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오는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바깥으로부터의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달라는 건데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전국 학교들도 우선적으로는 다음 달 6일로 개학을 미룬 상태입니다. 네, 4월 6일로 학교들 개학은 미뤄졌다. 이곳 워싱턴 인근의 대부분의 중고 학생들은 오히려 봄학기가 거의 이제 중단되는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특히 화장지, 마스크, 의료용품 할 것 없이 식품까지도 사재기 열풍인데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사재기라고 불릴 정도의 사태는 발생하고 있지 않는데요. 라면이나 휴지, 생수 같은 일부 생필품의 경우 수요가 늘긴 했지만 재고는 충분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재기 현상이란 소비자의 불안 심리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사실 한국 국민들은 지난 과거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재기가 별 소용이 없다는 점을 체감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유통업계가 생필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재고를 비축해둔 것 또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재덕 기자도 사재기 안 하셨단 말이겠네요. 네, 저도 생필품을 따로 비축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일반 생필품 이런 거는 사재기가 없는데요. 그래도 한국은 마스크는 좀 품귀 현상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마스크의 수요는 급증했지만 이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구매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인데요. 마스크를 사기 위해 대형마트나 약국 근처에 긴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 대책의 일환으로 마스크 오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저렴한 가격으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네, 미북 관계 관련 질문도 해야겠는데요. 지난 21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해요. 코로나19 방역 관련 우리가 협조할 수도 있다라는 친서를 보냈는데 한국 정부 반응도 궁금합니다. 또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통화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미북 정상 간 친서 교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향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방역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방역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기본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계획하고 있나요? 네, 한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의 지원 요청이나 북한과의 보건협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도 한국 내 민간 단체로부터 대북 지원과 관련한 문의들은 있었지만 요건을 갖춘 신청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국경이 2달째 폐쇄되고 있습니다. 무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외화벌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진단이 있는데 한국 내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북한이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북중 국경 무역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한국의 전문가들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경 봉쇄로 인해 무역 중단과 더불어 북한의 관광 수입까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외화벌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자, 코로나19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좀 군사 도발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한 한국의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북한은 지난 21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 3차례 발사체를 쐈는데요. 한국 내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내부의 결속을 이끌어내고 대외적으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관심을 유도하고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확산 이 와중에서의 한국 정부 내부 상황은 어떤지, 또 한국 정부의 대처 방안들은 어떤 것인지 서울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재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